18페이지 18페이지는 대충 볼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앞으로 계속 볼 거거든요. 거기에서 자산에 보시면 유동자산하고 19페이지에 비유동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걸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우리 회계는 1년 기준이 많아요. 몇 년 기준이 많다고요? 1년 기준. 그래서 유동 그러면은 1년 안에 쓰는 거고요. 비유동 그러면은 1년 이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이라고 있어요. 현금 뭔지 아시죠? 이거는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호주머니에 들어오죠? 쓰는데 1년 넘어요? 1년보다 짧아요? 짧죠? 그러면 유동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자산이요? 유동자산. 솔직히 1년도 안 걸리잖아요. 며칠이면 쓰지. 그거 할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비유동이죠. 왜냐면 한 번 사면 몇 년 이상은 써요? 1년 이상 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자산. 요렇게 몇 년 기준으로 본다고요? 1년 기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처음 갖고 있는 날로부터 해서 길게 쓰느냐? 그러면 비유동이 되는 거고, 짧게 쓰느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 이건 쪽지 시험 안 봐요. 왜냐면 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거기 18페이지 밑에 보시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요거 나누는 기준은 판매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라고요? 판매 기준.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둘 중에 하나는 판매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당좌가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재고가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재고가 판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시면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고 파악한다고. 그 재고 파악이 뭐냐면 팔 게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거 파악을 무슨 파악이라 그래요? 재고 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은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뭐가 기억나야 돼요? 판매. 팔려고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계라는 걸 배우는데 이 회계를 배우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갈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왜냐면은 회사들마다 파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목적은 똑같잖아요. 이거를 팔아서 뭐를 벌겠다? 돈을 벌겠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왜냐면 웬만한 회사들의 격리 직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그래서 저도 병원 면접 본 적 있어요. 면접 봐서 통과됐는데 안 갔어요. 왜냐면 일단 남자들은 대부분 병원에 취업하면 밤에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안 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장롱면허였거든요. 근데 앰뷸런스를 저보고 몰래요. 인건비 줄이려고.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못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딴 데 돼서 딴 데 간다 그랬죠. 뭘 딴 데 되긴 뭘 딴 데 돼요. 그날 계속 놀고 있었지. 근데 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너무 없이 거절하긴 그렇잖아요. 딴 데 돼갖고 못 갈 것 같다고 거짓말 했죠. 뭐. 근데 거기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뭘 딴 데 되긴 뭘 딴 데 돼. 그냥 안 오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거기가 사람을 꽤 오래 뽑았거든요. 근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즘엔 대부분 회사들이 하나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1+1, 1+2. 그래서 저도 지금 회계 가르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회계 수업이 없으면 컴퓨터도 해요. 컴퓨터도 가르칠 줄 아니까. 컴퓨터도 뭐 경력이 적은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막 이것저것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 회계 강사분들은 회계밖에 못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컴퓨터도 할 줄 알고 사무실 일도 할 줄 알고 뭐 웬만한 거 컴퓨터 고칠 줄도 알고 요것저것 조금씩은 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회계 가리키는 거 빼놓고는 딱히 잘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조금씩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살림 조금 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국 끓이고 뭐 이런 거 조금씩. 그러고 보니 12월 달에 또 소고기 국 끓여야 되네.
안 쫓겨나려면 해야 됩니다. 남자도. 맞죠? 예. 옆에 계신 분 생일 돌아오면은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끓이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날 안 쫓겨나지. 그래서 요즘엔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신부 수업 받았는데 요즘엔 남자들이 신랑 수업 받아야 돼요. 요리 관련돼서.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네 가지가 있어요. 19페이지 보시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투자 자산은 뭐 하려고 갖고 있는 자산일까요? 네, 말뜻 그대로 뭐 하려고요? 투자하려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은 뭐가 있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있을 유자. 무형은 뭐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거. 그래서 앞으로 돈 벌실 거면 예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형자산. 요게 떼돈 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카톡. 카카오톡도 물건을 만들어서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무형의 걸 만들어서 그거 갖고 서비스해서 돈 받는 회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데들이 떼돈 벌어요. 앞으로는 물건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떼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삼성도 계속 뭔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3년 전인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삼성에서 교육기관을 갖고 있거든요. 삼성 SDS인가? 라는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노동부하고 같이 조인해갖고 프로그래머 있죠. 프로그래머 양성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그 수업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반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삼성에서 스카우트 해가겠다. 네. 그때 아마 되게 치열했을 거예요. 경쟁률이. 근데 전제 조건은 30대 초반까지였나? 어쨌든 나이 제한 걸고 뭐뭐해서 뽑긴 했었는데 그런 걸 왜 뽑냐면은 이제 삼성도 아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는 그런 쪽보다는 뭐 구글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네이버처럼 무형의 자산 가지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어때요? 값어치도 커지고 이익도 훨씬 더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파생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카톡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지금 아마 다음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다음이 카톡 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불러서 못 사긴 했는데 그때 샀었으면은 돈을 더 많이 벌 뻔했죠. 왜냐면 지금 카카오톡만 있어요? 아니죠. 카카오톡도 있고 미용실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것도 들어왔어요. 코인 관련된 거. 카톡에서도 이제 코인 관련돼서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해서 넓히기가 쉬운 거죠. 그런 쪽은. 근데 물건 만드는 거는 넓히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죠. 새로 하려면 공장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다 뭐 자재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뭐 엄청 많이 벌고 싶진 않아. 굶어 죽진 않고 싶어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요. 프로그래밍도. 근데 이것도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잘 안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좀 현혹되던데 TV에 보면은 뭐 연봉 1억 준다는 얘기 있죠. 프로그래머한테 연봉 1억 받으려면은요 그 동네에서 날고긴다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받는 거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3천 전후예요. 저도 프로그래밍 만드는 회사에서 총무했었는데 대부분 그런 회사 다니시지 그 TV에 나오는 뭐 네이버에서 대꾸 가네 카카오톡에서 대꾸 가네 대꾸 가긴 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 동네에서 뭐예요? 날고긴다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은 헛바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TV에서 이만큼 준대. 내가 프로그래밍 배우면 그만큼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림 택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할 때 회계도 그렇고 뭐든지 할 때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배우면은 여러 군데 갈 수는 있다. 그 대신 떼돈은 못 벌 것이다. 근데 떼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나 그만둬도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떼돈은 못 법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소수로.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나중에 오겠지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마음의 준비하고 있냐면 저 그만둘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고생했어. 이런 날이 오겠죠. 아직까지는 저 그만둘게요. 그러면 왜 그래? 월급이 적어? 무슨 일 있어? 아직까지는 이랬는데 언젠간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러면 좀 마상 좀 당하겠죠. 그것도 한번 왔어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한 5년 전에 왔거든요. 제가 원래 술을 안 좋아하는데 그때 한 달 동안에 혼술을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원래 1년에 술을 10번도 안 먹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딴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일로 내가 내 자존심을 꺾으면 그나마 덜 했을 건데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였었거든요. 근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옛날이었으면은 에이, 더러워서 내가 안 할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요? 중이 떠나요. 그 중이 저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잖아요. 만약에 처자식이 없었으면 내가 그냥 떠났을 건데 일단 먹여는 살려야 되고 갈 데도 아직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좀 마음고생을 했었죠. 근데 그런 타이밍이 다들 와요, 안 와요? 와요, 살면서. 근데 제일 짜증나는 건 큰 걸로 내 자존심을 꺾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대부분 짜잘한 걸로 꺾는 타이밍이 와요. 그때 좀 슬프다? 라기보다는 아휴,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냥 혼술만 열심히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술을 못 먹으니까 맥주 한 캔 가지고 1시간을 먹었어요. 저는 술 먹는 것도 스트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술 잘 먹는 분 되게 부러워요. 회사 다니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될 줄 몰랐었는데 일은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술자리 가면 끼질 못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한 달 정도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어요. 과거에 회사 다닐 때. 그때는 진짜 술 잘 먹는 친구가 왜 그렇게 부러운지. 근데 지금 장가간 이유 중에 하나가 술 못 먹어서 장가간 것도 있거든요. 친구도 없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왜냐면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은 나한테 뭐 할 거예요?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형태가 있다. 그러면 무자는 무슨 무자예요?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형태가 없는 거. 그래서 대부분 권리들 있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저작권. 우리 저작권 갖고 돈 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 많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격리 직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계를 배우면 진짜 좋은 건 그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요리 쪽이 흥미가 있어. 그러면 요리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장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부채. 그 다음에 부채는 빚이라 그랬죠.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동하고 비유동.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돼. 그러면 무슨 부채요? 유동 부채.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그러면 무슨 부채요? 비유동 부채. 그래서 얼마 전에 대출 관련돼서 제일 긴 게 몇 년짜리예요? 제일 길게 빌릴 수 있는 거. 대출 관련돼서. 몇 년? 찍으세요. 40년. 40년짜리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40년짜리를 3% 이자율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120%예요. 맞죠? 만약에 40년 동안에 집을 안 팔고 대출금 갚으면은요, 그냥 집값을 2배 내고 사는 거예요. 맞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왜요? 5년 후에 팔 거야. 이 집이 뭐해서요? 올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하면 올라도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자 주죠. 취득세 내죠. 재산세 내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이사비용 나가죠. 복비 나가죠. 그러면은 웬만큼 남아갖고 남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몇 억은 남아야 남는 거지. 그래도 뭐 다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새 집에 살고 싶죠. 저도 목표는 새 집에서 사는 건데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돈 좀 있으면은 저기 땅 좀 사갖고 짓고 싶은데 로또 한 1등 연속으로 2번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제가 참고로 월요일 날 안 나오면 로또 1등 된 겁니다. 근데 걱정은 마세요. 화요일 날은 나올 거예요. 하루만 즐기고 올 거니까. 이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팔자가 4등이 얼마죠? 4등 5만 원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전산세무 2급에. 왜 5만 원이냐면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5만 원까지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4등이 5만 원이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시험 문제 있어요. 몇십 년에 한 번 나와서 그러지 진짜 있어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4등이 5만 원인 이유가 뭐 안 내게 하려고요? 세금 안 내게 하려고. 요건 진짜예요. 그래서 경품 같은 거 받으실 때에도 5만 원 넘으면 세금 내고 갖고 와야 돼요. 근데 5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 안 내고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왜냐면 법에서 5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이 넘으면은 일명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기준 금액이 5만 원이에요. 그런 거는 알고 계시면 사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넘는다 그러면은 4만 9천 원짜리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들고 오면 땡이니까.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넘기다 보면은 사이사이에 문제 있어요. 절대 풀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푸시냐면 나 오늘 잠을 일찍 자고 싶어. 그런 분들은 푸시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자고 싶어. 그러면 손 안 대도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 있는 게 부기 시험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다. 보니까 요 교재를 쓰신 분이 과거에 부기책 쓰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옛날 문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갖고 날짜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거는 푸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풀어드릴 거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은 기업의 경영성과인데 요거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요. 뭐가 많은 게 좋은 거라고요? 수익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뭐보다요? 비용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많이 벌어서 적당하게 쓰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남는 거 갖고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써야죠. 요게 가장 안정된 삶입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익보다 뭐가 더 커요? 비용이 더 크신 분들. 요러면은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시면 대부분 다 이 상황인지라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외벌이를 한 4, 5년 했었거든요. 통장에 많이는 없었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4, 5년 지나니까 없더라고요. 전 계속 벌고 그 다음에 계속 갖다 드리고 와이프 쓰시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산후 우울증이 오셨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걸로 푼 거죠. 쇼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한번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겨울에 애기 방을 갔는데 애기 이제 옷방을 갔죠. 근데 갔는데 잠바가 많더라고요. 세봤어요. 11개 잠바만? 내 거 세봤어요. 3개. 근데 그 11개 중에 5개는 입지도 않고 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입히는 것만 입히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처음엔 왜 저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대화를 조금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울증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울증 진짜 무서워요. 저희 어머니도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갖고 한 달 정도 입원하셨었는데 되게 위험해요. 근데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줘요. 저도 지금도 저희 어머니 머리 정신 쪽 아프시다 그러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나는 내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신병이 진짜 위험한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만의 다 사람들마다 약간씩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저껜가 그 한문철 변호사 그 유튜브에 그거 뜬 거 보셨어요? 지방에서 정신병 있는 분이 운전하다가 옆 사람한테 시비 걸고 자기 차 갖다 받고 내려갖고 그 차 막 쫓아오고. 근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더 뭐 할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스 기다릴 때 앞에 안 서요. 누가 뒤에서 밀까봐. 농담 안 하고 진짜로.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줄 서 있는데 뒤에서 사람 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근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는 정신적으로 약간 좀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딱 타격을 주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세게 오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아우 저걸 죽여 살려 이러고 말았었다 그러면 진짜 지금은 저걸 죽여야 돼 이렇게 바뀌는 시대잖아요. 시대 자체가. 최근에 그 DP인가?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전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전 군대 생활 관련돼서 안 좋은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라. 왜냐면 제가 16개월을 두드려 맞았거든요. 16개월을. 16개월이면은 거의 1년 반 조금 안 되게 맞았었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맞았어요. 많이 맞은 날은 일주일에 7번.
거의 매일 맞았어요.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맞는 것도 습관 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 때려주면 점수 줘요. 라는 걸 느꼈어요. 하도 많이 맞아갖고. 근데 거기 DP에 나오는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때렸다가 지금 휴대폰 다 들고 있잖아요. 녹음 다 하고 사진 다 찍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걸 너무 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그거보다 많이 줄었어요. 저 제대할 때쯤엔 때리는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저 때까지는 되게 많이 맞았었는데 저 위에는 더 많이 맞았고. 근데 왜 그게 많이 줄었었냐면 저 제대할 때쯤에 누군가가 때리잖아요. 그럼 휴가 나가서 인터넷에다 다 올렸어요. 그리고 막 애들이 하나 두 개씩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말년이니까 할 게 없어갖고 맨날 물어보죠. 야, 쟤는 뭐냐? 저 새끼는 뭐냐? 그러면은 찌르고 왔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냅뒀다가 알아서 가게 보내라. 그리고 저는 그냥 룰루 랄라였으니까. 근데 저도 군대에서 좀 사건 사고를 좀 몇 개 칠 뻔했죠. 제 위에가 하도 건드려갖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그냥 맞짱 한번 뜨시자고. 내가 두드려 맞든 니를 두드려 패든 어떻게든 그냥 영장 한번 가겠다고. 근데 또 안 싸우시더라고요. 2달 선임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서로 안 건드리기로 하고 끝냈는데, 아니 둘 다 1등 2등인데 왜 나를 건드냐고요. 근데 어쨌든 저기 아들 계신 분들은 기도 많이 드리십시오. 모대라고요? 통일대라고. 통일대야 뭐 안 가요? 군대 안 가요. 농담 아니고. 근데 어쨌든 DP는 안 보려고요. 옛날 생각날까봐. 근데 심하게 맞진 않았는데 자주는 맞았던 것 같아요. 막 아침 저녁으로도 맞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도 맞고.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대요. 주변에 저기 장교로 제대하신 분 계셔서 한번 대화를 좀 했었는데 자기는 그 PC 핸드폰 때문에 그만뒀대요. 여기가 군대인지 당나라 군대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만뒀다고. 요즘엔 단아까도 안 쓴다면서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여기가 군대인가 그래서 그만뒀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와서 회사 다니는데 그때가 월급이 더 세잖아요. 장교로 있는 게. 그래갖고 어느 정도 자녀분이 공부하시면 저도 지금 계획은 그런데 뭐 저희 아직 꼬맹이가 작긴 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분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무조건 공무원 시키세요. 나라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은요.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한 장짜리 있어요. 그거 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말고 38페이지. 요거는 죄송한데 아까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에 요거는 빠져 있어요. 그 2장짜리에 요건 빠져 있으니까 2장짜리에다가 요거 하나는 좀 그려주세요. 제 설명 들으시고 제가 시간은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게 모양이 영어 T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T계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T계정.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우리가 직접 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해줄까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예전에 배웠을 때는요, 맨날 자 들고 다녔어요. 이거 그려야 돼서 맨날 T자 그렸거든요. 회계 배울 때.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리는 거는 누가 다 해줘요? 컴퓨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보다는 배우기는 좀 더 수월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프로그램 되게 잘 만들잖아요. 참고로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 되게 비싸요. 이거 회사 가서 쓰시려면은요,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 비용만 한 200전후 들어가고요. 1년은 무상 유지 보수고 1년 이후에 유지 보수료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씩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10만 원 꼴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회사 가시면 저희가 연습하는 것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걸 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돈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깔면 끝! 아니면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저희가 쓰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비싼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비싸면 제가 써본 결과 프로그램은 비싼 게 좋아요. 왜냐면 비싸면 뭐라도 하나 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진짜 좋아요. 프로그램 자체는. 그래서 T계정인데 보시면 우리 왼쪽을 차변이라 그래요. 오늘부터.
왼쪽은 없어요. 회계에는.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대변. 그래서 회계는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차변하고 어느 변이요? 대변으로. 그 다음에 차변에는 자산이 늘어나면 무조건 차변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게 이거 배우는 거예요. 뭐 배우는 거냐면 원리 원칙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이것도 원리 원칙이에요. 1 더하기 1은 3이래. 그러면 전화기 들고 119에다 전화해야죠. 모셔가시라고. 맞죠? 그것처럼 회계도 이미 다 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혼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잖아요. 같이 쓰는 것들은 이미 다 틀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대변은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그 다음에 반대로 부채가 줄어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그 다음에 차변은 자본이 줄어들면. 그리고 요게 교재랑 조금 달라요. 수익이 늘어나면 대변이고요.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차변.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 거기 교재에는 비용 발생하고 수익 발생만 되어 있죠. 네, 요게 조금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내일 쪽지 시험 볼 거는 결론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그 질적 특성 2가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 종류, 그 다음에 요거 T자까지. 그래서 교재는 몇 페이지요? 37페이지. 그리고 초반에는 내용보다는 어느 쪽에 좀 더 치중하시라고요? 암기 쪽에. 왜냐면 내용은 나중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회계 거래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거래. 그래서 우리 회계는 요게 시작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근데 왜 거래가 있어야 되냐면은 거래가 있어야만 회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물건을 샀다, 물건을 팔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저희의 주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의 정의, 기업이 영업활동의 결과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뭐라 그래요?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예요. 딴 게 거래가 아니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 그러면 이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얘는 시험 볼 때쯤 되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종종 문제 풀다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거래가 아닌 것. 그래서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설명은 하나씩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먼저 쓰고 나서 설명해요. 그리고 설명하고 나서 교재 나갈 겁니다. 거의 패턴은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계약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계약한다 그래서 뭔가 늘어나요? 아니죠.
뭔가 줄어들어요? 아니죠. 그러면 거래로 안 봐요. 왜냐면 회계는 늘어나거나 뭐 해야 된다고요? 줄어요. 그 다음에 약속.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길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봤어. 그러면 막 대화하다 마지막에 약속하죠. 무슨 약속해요? 다음에 만나면 밥 한 끼 하자. 근데 다음에 안 만나니까 밥 안 먹잖아요. 근데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리고 약속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없어요. 줄어드는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주문.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배가 고파갖고 치킨을 주문을 했어. 근데 주문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없잖아요. 줄어드는 것도 없죠. 근데 이제 거기 치킨집 사장님이 열심히 닭을 치겨서 가지고 오면은 돈이 줄긴 하겠죠.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문은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면 주문만 했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꼭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기요에서 주문할 때 돈이 나가는데요. 그건 딴 얘기고. 예. 여기에서는 그런 신문물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구예요. 옛날 얘기니까. 그 다음에 보관. 우리 보관이라는 건 이미 산 거죠. 살 때 이미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보관만 하고 있으면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죠. 왜냐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채용. 우리가 사람들 채용합니다. 근데 채용할 때는 거래가 아니고요. 월급 줄 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채용한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사람 한 명 얼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월급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월급은 주겠죠. 그럼 월급 주면은 회사의 돈이 줄어드니까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건데 채용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지 자산부채 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부터 돈 얘기했었는데 담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보 그러면 이걸 제일 많이 봐요.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뭐 하는 거죠? 대출 받는 거죠. 담보는 현재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은 그때 은행이 이 주택을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집 살려면 다 해야죠. 그리고 최근에 와이프 아시는 분이 원금하고 이자만 한 달에 200 나간대요. 그건 좀 오바를 한 거죠. 그래서 행복하대요. 그럼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돈이 얼마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밥 먹고 아니면 처갓집 식구들하고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식당 컨택을 제가 거의 해요. 왜냐면 제가 트리플 A형이라 내일 어디 간대. 그러면 오늘부터 블로그를 몇백 개를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 좀 A형들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를 A형을 만나면 내일 어디 갈 거야 그러면 걔가 알아서 계획 짜는 애들이 있어요. 저같이.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극과인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식당 갔는데 밥 다 먹고 나서 맛없었대.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맛있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든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죠 뭐. 근데 솔직히 200을 주면서까지는 좀 안타깝긴 한데 아깝긴 한데 근데 뭐 원래 그분의 꿈은 그거였었대요. 새 집에서 사는 거, 새 아파트에서. 그리고 만족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내가 만족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초반에 와이프하고 전 좀 많이 싸웠어요. 이거 성향 차이인데 저는 그거를 세계평화주의자라 그래요. 저희 와이프는 남이 있어야 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지극히 개인주의자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많이 싸웠죠. 그리고 꼬맹이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너는 엄마냐 아빠냐 그랬는데 얘가 엄마예요 또. 얘도 세계평화주의자야. 제가 지금 미치겠어요. 둘째 낳으면 얘도 왠지 세계평화주의자 돼서 3대1로 싸우지 않을까. 이 얘기하면 와이프도 끄덕이고 있어요. 오빠 왠지 그럴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50분 되면 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것 중에서는 그 아까 봤었던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 있죠? 그거 빼놓고는 암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시험 보는데 크게 지장 없고 수업 듣는데도 크게 지장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떠드는 거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어떤 거예요?
높은 거.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수업 듣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솔직히 공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와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엑기스만 찝어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저 얘기 어저께도 했는데 오늘 또 하네 그러면은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왜 계속 안 하지?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이 높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 이중성이라고 있으세요. 요게 뭐냐면은요, 이거 회계에서 되게 중요한 그 원리 원칙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왼쪽을 뭐라 그랬죠? 차변이라 그랬죠. 오른쪽은 뭐라 그랬어요? 대변. 요게 항상 일치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치한다가 뭐냐면, 차변에 1000원이 있으면 대변에도 1000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중이라는 게 몇 번 쓰는 거예요? 2번.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은 차변과 대변에다가 이중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걸 거래의 무슨 성이라 그래요? 이중성.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쓴다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에러 잡아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에러 못 잡아요. 그 에러 잡는 게 뭐냐면, 차변하고 대변하고 금액이 틀리면 에러 떠요. 근데 그거밖에 못 잡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잡아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컴퓨터가 잡아주는 거는 차대변이 항상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래 종류는 안 하셔도 돼요. 요건 전산회계 2급에 나와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오늘은 간단하게 볼 거고요. 진짜 수업은 아마 내일부터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45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자산 계정 보시면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요? 차변. 네,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산 증가 어느 변이요? 차변. 자산 감소는요? 대변이라고 45페이지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요게 계속 나와요. 왜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거 못하면 회계 못해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요거를 완벽하게 숙지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외우셔야 그 이후에 배우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4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46페이지 보시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대차 평균의 원리. 얘도 똑같아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대변하고 차변하고는 같아야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회사 가시면 인수인계 받죠? 인수인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때 차대변 에러 뜨면 절대 인수인계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가장 기본이 틀린 거거든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왜 잘못됐는지 다 뭐 해야 돼요? 작성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좋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때 자신 없으면 그냥 휴대폰으로 다 찍어버리세요. 영상으로. 흔적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그거 보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다 적었잖아요. 옆에서 서갖고 다 적고 머릿속에 다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되게 좋은 기기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녹음 필요하면 녹음하시고, 그 대신 얘기는 하고 해야 됩니다. 막 했다가 또 싸우지 마시고. 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분계인데, 요 분계도 거기 보시면 분계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네, 자산 증가하면 어느 변이요? 차변. 자산 감소하면요? 대변.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분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한 일주일 정도는 분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거예요, 얘는. 왜냐면 일단 시험에 분계 문제가 50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계 못하면 합격 못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자격증하고 약간 다른 점인데, 대부분 다른 자격증은 여기에서 공부하고
실무 가서 또 새로 배우는 경우들이 많죠. 맞죠? 근데 회계는 여기에서 배운 거에다가 얹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무 가시면 바로 투입돼서 여기에서 배우던 거에다가 회사에서 필요한 거를 같이 활용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계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시험 볼 때까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문제당 하나라고 쳤을 때 1000개 이상은 풀고 갑니다.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저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수업 시간이 220시간이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220시간이라고 얘기하면 딴 데보다 한 문제라도 더 풀어요. 근데 솔직히 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아마 전국으로 치면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문제 푸는 양은. 근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격증 시험은요,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붙어요.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는 사람 빼고 어느 정도만 한다 그러면 어차피 자격증 시험은 누가 하나라도 더 풀었냐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풀어드리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문제는 원 없이 풀 겁니다. 지금 오전반도 지금 나간 양이 거의 아마 전국에서 탑 클래스일 거예요. 다른 데로 치면 거의 한 300시간짜리? 왜냐면 저도 놀랬는데 제가 하루에 기출문제를 2개 풀거든요.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전산회계 1급은 시험 시간이 60분이에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은 시험 시간이 90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에 2개 풀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왜냐면 저희 수업 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풀고 1시간 맞추고 1시간 풀고 1시간 맞추고. 근데 연습할 때는 60분 안 드릴 거예요. 50분. 그 다음에 요것도 90분 안 드려요. 한 75분에서 80분 정도.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시간 맞춰서 풀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시간 맞춰서 못 풀어요. 왜냐면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옆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컴퓨터도 처음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긴장해서 못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일 안타까웠던 게 2분 계시는데 한 분은 그분도 58년생이셨는데 그분은 69점으로 떨어졌어요. 전산회계 1급 69점, 전산세무 2급 69점. 근데 그분은 왜 그러셨냐면 처음 여기 오셨을 때 한글 타자 70타 쳤어요.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느려서. 그리고 수업 끝날 때쯤에 한 150타 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한 2, 300타만 쳤었어도 붙었겠죠. 왜냐면 타자도 중요하니까.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여기에선 에이스거든요. 시험장만 가면 못 봐요. 그분 저한테 2번 배워갖고 2번째 때 대화를 좀 했는데 시험장만 가면 눈앞이 깜깜하대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합니다. 긴장을 내가 어느 정도 이겨내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합쳐도 저보다 자격증 시험을 적게 봤을 거예요. 제가 자격증 시험을 거의 한 50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격증 안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감독관 들어와서 시험 볼 때까지 그 짜투리 시간 있죠. 전 그 시간이 되게 싫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일 무거워요. 사람들이 긴장해갖고 그 긴장감이 확 오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시험 보는 게 나아요. 시험 보면 그냥 날아다니는데 그 긴장감이 싫어갖고 그때가 제일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게 되면은 어쨌든 본인한테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여러 번 보면 플러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시다가 이제 취업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 가시거나 그러시면은 그 전에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면접 보는 것도 출석으로 다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전달 꼭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분계 50분까지만 딱 불고 5시 50분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